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구조 변경, OLTP, OLAP를 변경하는 파워쿼리에서 엑셀의 파워쿼리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실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OLTP와 OLAP는 데이터 분석과 통합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 변경 실습이라는 부분이고요. 관련한 이론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이전에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주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는 해당되는 실습 여기에서 데이터 구조 변환 한번 보실 건데요. 자, 구조 변환 안쪽에 가시면 데이터 구조 타이어라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상에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데이터 구조 타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오픈해 보시게 되면 엑셀로 다음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 1, 구조 2, 구조 3, OLT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변환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구조 1 같은 경우는 품목과 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컬럼명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인 경우에는 이제 컬럼과 컬럼을 구성하실 때 혹은 사업체당 생산액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OLAP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좀 더 편하게 산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까지는 OLTP, 여기는 OLAP라고 보시면 되는데 AP는 컬럼과 컬럼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를 OLAP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2 같은 경우는 변수명이 위에 이렇게 두 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사전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구조 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채워야 되겠죠. 다 채우고 2를 기반으로 여기는 구분 놓고 요거를 다시 한번 OLTP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연도를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고 아래쪽으로 채워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OLTP 구조를 만들게 되면 다음 같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품목, 연도, 분류, 그 다음에 단위, 값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셔야 다른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간의 연도끼리 혹은 분류끼리, 품목끼리를 연계해서 즉 모델링을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한 방법이 OLTP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OLTP와 OLAP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상당한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OLTP와 OLAP를 자유자재로 변환시키기가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파워쿼리 엑셀에 있는 파워쿼리 통해서 OLTP로 구조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OLTP 구조로 되어 있으면 OLAP로 만들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면 해당되는 요 품목을 분류를 컬럼 명수로 놓고 값을 요약값을 산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 OLAP 구조를 다시 한번 OLTP로 구성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방법 OLTP와 OLAP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을 하려면 이 OLTP 구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컬럼이 증가되면 다시 이렇게 컬럼이 증가되면 자동화나 테이블과 테이블 혹은 다른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간에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또한 원 그래프를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업체 수 생산의 출하액에 해당되는 원 그래프를 하나의 원 그래프의 비중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해당 사업체 수 생산액을 하나의 원 그래프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막대 그래프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막대 그래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OLAP 부분보다는 OLTP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부분에서는 OLTP 구조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연관성 분석, 여러 가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등을 통하려면 이와 저는 OLAP 구조를 변경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원활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P로 구성되어 있는 요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파워 쿼리, 엑셀에 있는 파워 쿼리를 통해서 OLTP 구조로 바꾸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OLTP에서 다시 한번 OLAP 구조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엑셀에서 파워 쿼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를 테이블, 표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새로운 엑셀을 열어다가 이걸 이 파일을 연동시켜서, 즉 가져와서 해당되는 파워 쿼리로 변경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요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표 형태로 만들어서 파워 쿼리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 파일이 다른 데로 경로가 바뀌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자동적으로 새로 고침만 하시게 되면 이 OLTP 구조로 자연스럽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표 형태로 만들고 데이터 구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부분, 이 데이터에서 컨트롤 A만 해주셔야 됩니다. A를 해주시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A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통해서, 다시 컨트롤 T를 통해서 표 형태 혹은 테이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테이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원만하게 데이터 구조를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테이블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T. 네, 그러면 테이블 형태로 바꿀 거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첫 번째 변수명, 즉 머리글을 내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변수명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확인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 형태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 테이블 형태가 편하기도 하는데 저는 몇 군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컬럼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피벗 테이블이나 파워 쿼리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테이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형태로 바꾸신 다음에 반드시 밖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이 표를 바깥에 나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요 표를 데이터 구조, 즉 파워 쿼리로 불러들일 수가 없고요. 반드시 표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표 안쪽에 들어가시고 뭐 해당되는 테이블 혹은 표에서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 1이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 이름을 일일이 다 바꾸는 것도 좀 일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이 표 이름은 반드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헷갈릴까봐 만드는 거고요. 해당되는 표를 반드시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가져오기 이 부분이 살펴보시면 표 슬래시 뭐 테이블 슬래시 뭐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쿼리 부분, 파워 쿼리라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처럼 생성화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엑셀과 다르게 셀과 셀의 기능들을 편집하거나 계산하실 수는 없고요. 컬럼과 컬럼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현재 오피스 365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좀 낮은 버전일 경우에는 2016 버전부터는 해당되는 파워 쿼리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구조만 볼 거니까 다시 한번요. 데이터 구조만 변경시키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죠. 자, 왼쪽에 가시게 되면 쿼리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얘는 쿼리로 불러드렸기 때문에 001 구조 1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 해당하는 부분을 복제를 뜨겠습니다. 제가 이게 복사하고 복제를 해봤는데 복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복제 하신 다음에 구조를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111번 제가 OLTP 구조라고 바꾸겠습니다. OLTP라고 구조를 바꿔볼 건데요.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 품목과 연도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회전을 돌릴 건데, 특히 변수명을 하나의 컬럼, 값을 하나의 컬럼으로 생성시키면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쭉 채우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업체수 생산의 출하액 가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변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변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면, 변환에 누르시고, 홈 말고 변환을 누르시고,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변환이거든요. 데이터 구조를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변환에 가셔서 해당되는 열 피벗 해제.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열 피벗 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고정시키는 것을 놓고 회전 돌릴 거냐, 회전시킬 것을 회전시킬 거냐, 이런 것을 두 개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준자를 놓고, 다시 한번요, 기준자를 놓고 나머지 변수들을 하나의 OLTP 구조의 변환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쵸? 선택하시고, 선택은 컨트롤 키를 통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드래그로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 피벗 해제. 변환에 가셔서 열 피벗 해제해서 다른 열 피벗 해제. 여기에서 다른 열 피벗, 요거에 다른 열을 피벗을 해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해당되는 변수를 쭉 놓고 변수명이 컬럼명으로 들어오고, 컬럼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값들이 여기 해당되는 새로운 컬럼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OLTP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우리는 OLTP 구조라고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OLAP 구조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OLAP 구조를 바꾸려면 변수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다시 변수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연도를 집어넣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연도를 제가 이번에는 변수명을 놓고, 사업체수 생산할 출하액을 놓고, 그 다음에 연도를 변수명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연도를 선택하고, 연도를 선택하고, 얘를 하나, 변수명을 하나, 파워 쿼리 부분을 하나 새롭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복제. 얘는 데이터 구조 자체가 바뀌니까 해당되는 구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1 놓고, 저거 OLAP. 그리고 연도라고 변수명은, 새로운 컬럼명이죠. 새로운 컬럼명을 연도로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분류라고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얘는 데이터라고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변수명을 기준으로 얘를 변수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컬럼을 반드시 선택을 하죠. 한 개만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파워 쿼리는 변수명이 하나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연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변환에 가셔서 이번엔 반대입니다. 피벗으로 만드는 거죠. 이번에는 피벗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벗 열 누르신 다음에 어떤 것을 값으로 넣을 거냐, 이렇게 되겠죠. 해당되는 값으로 넣을 거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해당되는 OLAP 구조로, 다음과 같이럼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자연스럽게 OLAP의 구조로 이렇게 바꾸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연도에다가 해당되는 품목, 여기 나오는 사업체수, 생산액, 재고액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엑셀을 제외한 데이터베이스나 분석에서는 변수명이 하나밖에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수명을 하나밖에 구성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에 사업체수, 생산액, 재고액 이렇게처럼 구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라면 변수명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LTP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복제를 떠서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컬럼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하나의 컬럼을 결합을 시키고 그 컬럼을 변수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하죠. 선택, 그 다음에 복제를 떠서 131 OLAP라고 놓을 거고요. 네, OLAP. 그 다음에 연도
다음에 특성이라고 제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와 특성을 결합을 시키는데, 결합을 시키는 방법은 우선은 변환이 있고 열 추가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하나의 그냥 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환이라는 것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열 추가를 권장드려요. 자, 연도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특성 선택. 원래는 품목이 되겠지만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변환해서 열 병합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변환에 가셔서 열 병합, 그 다음에 구분 기호를 제가 언더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으로 연도 특성이라고 놓겠어요. 분류라고 놓을게요. 분류.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컬럼이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변수명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다시 요거를 변수명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변환해서 해당되는 피벗열, 피벗으로 만드는 거죠. 피벗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변환해서 피벗열, 그 다음에 어떤 걸 넣겠다? 값으로 넣겠다라고 넣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수명이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처럼 두 가지의 변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로드를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엑셀이 다음과 같이처럼 워크시트 등이 신규로 생성이 되실 텐데, 낮은 버전이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나오실 거고, 저는 오피스 365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쿼리 이름으로 얘가 반영이 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쿼리의 이름으로 반영되는 것은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더라도, 얘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더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자, 구조에서 얘가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으므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맨 아래쪽은 컨트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얘가 바로 아래쪽까지 내려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얘가 해당되는 표가 삽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으로 가셔서 엔터 혹은 탭 키를 누르시는 게 좋아서 탭이 맞습니다. 해당하는 부분 탭을 하시든지 이 범위를 표에 해당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 그냥 넣어볼게요. 장경환 넣고요. 제가 2021년 2024년도 사업체수 하나, 생산액 100, 출하액 80, 그 다음에 재고액 1,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세로 고침을 할 건데요. 세로 고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에 모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세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구조 1, 그죠? 구조 1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조 2에 해당되는 OLTP 구조에서 해당하는 결과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저는 해당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얘가 없어지더라도 해당한 부분을 바로 자동 고침해 볼게요. 얘를 지우고 얘를 한번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로 고침은 컨트롤 알트 F5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얘가 세로 고침을 하면서 해당되는 데이터 등이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